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정적으로 묶인 부산과 김포가 생각보다 빠르게 급추락하고 있으며 서울도 반등이 멈추고 강남을 중심으로 국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비껴간 파주와 지방도시들의 풍선 효과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서 아직은 혼란스러운 장세이지만 결국 각종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집값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1년 겨울 하락 후에 다시 반등 가능성이 크지만 그동안 부동산 부패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부동산 전망 함께 보실까요? 지금 가장이 아내와 아이를 끌어안고 지금 아파트 도장 매수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네요. 자, 영끌의 단면적인 모습이에요. 이 상황 진짜 만들었다는 것은 정치인들 크게 반성해야 돼요. 신용대출 한도 축소한다니까 이거 빨리 끝나기 전에 막 찍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자,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 부산, 김포 벌써 급추락. 이거 맞습니다 이거. 서울 집값 12월 대붕괴. 자, 이제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추락할 것인지 일단 12월 지켜보라고 했는데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둡니다. 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동산 전망. 일단은 서울은 무조건 관망해야 돼요. 뭐 싼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올랐어요. 현재 2021년 2월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데 강남 특히 고가 아파트 하락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겨울철만 되면 강남 고가 아파트,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 이런 것들 많이 빠지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추가 대책도 없고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없다. 상승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상승이잖아요.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물론 폭등까지는 아니고. 경기 인천은 서울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동안에 못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서울보다 많이 뛰고 있죠. 중저가 아파트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거품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지 마세요. 5천 뛴 게 뭐 거품입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못 갔다가 3억짜리가 이제 3억 5천 뛴 것은 거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고 최근에 얼마 뛰었고 이걸 보면서 서울에 비해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안 뛴 것들 대단지는 잡아도 돼요. 현재 2021년 2월 상승이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겨울에도 뛸 가능성이 높다고요. 물론 중저가 위주로 1, 2개 신도시 고가 아파트는 아마 보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서울에 따라서 하락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방 집값이 오르면 경기도나 인천도 확대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광역시하고 지방을 볼까요? 역시 여기도 뭐 매수한다기보다는 중저가는 매수를 판단해라. 현재 2021년 초 조정지역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상, 전라, 충청, 강원 그 옆에 구 지역이나 아니면 도심 지역들, 도시들 이런 것들 풍선 효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 지역 아마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책 또는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은 지방도 급락할 거예요. 그전에는 사이클이 완전히 달랐는데 이번에는 대책에 따라서 동조화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거 알겠죠? 서울 부동산 겨울 하락 전망. 자, 서울 부동산 하락 전망 한번 볼까요? 먼저 강남 재건축이 아직도 하락세라는 거. 뭐 크게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매물은 쌓여있고 급매물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닌데 상승이 꺾이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 조정 지역이 이제 메인 지역이잖아요. 이것들이 하락하면서 확대된다는 거. 거래량이 급감 추세라는 거. 지금 10월 달에 약간 반등한 걸로 나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건 좀 이제 서울 외곽의 어떤 문제고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급감 추세, 다주택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해당돼요. 자, 결국 고가 아파트는 무조건 떨어진다. 어디가 됐든 지금 많이 오른 것들, 호가막 높은 것들 잡았다는 패가 망신이에요. 중저가 아파트는 자, 여러분들 같이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도 만약 얘들이 떨어지게 되면 같이 하락을 확대하겠죠. 전국 부동산이 하락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전국 부동산이 하락이 되려면 이 앞에 제시했던 것들이 계속 하락을 이어가야 돼요. 즉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당장 급하게 서둘지 말고
11, 12월을 좀 지켜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만 경기도, 인천, 지방 중에서 당장 지금 아주 급한 곳들도 꽤 있어요. 겨울 된다고 해서 빠지지 않을 곳들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잡아야 하고, 아니면 이제 상당 부분 좀 고가 아파트들이나 중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기다려라. 정부 선거 때문에 집값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 잡는다면 이제 뺏겨야죠 뭐. 좀 뺏겨야지. 지금 선거 결과 부동산에 달렸다. 먼저 대선 1년 앞. 대선이 지금 1년 남았어요. 자, 2022년 3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내년 지나면 이제 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을 염두하고 이 부동산도 따져야 하니까 뭐 대선 직전까지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대선이 코앞이고 만약 현재 집값 참패 당했어요. 맞잖아요. 집값 지금 참패 정도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때문에 아마 정권 뺏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객관적으로. 지지율은 어마어마무시하게 추락하고 있어요. 즉 대선을 비롯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집값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 두 번째, 집값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 그 기대 계층이 무려 65%예요. 유주택자가 60%라고 할지라도 집값 안 올라가는 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 둔 사람도 있고, 시골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60% 이상은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즉 무주택자, 저가주택, 자녀, 증여 또는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바래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현 정권의 지지율이 이탈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층 이탈, 정권 교체 위기, 이건 아주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은 촛불 집회로 인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재창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로 서민층, 젊은 층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들 아마 지금 현재 여당 선호도가 좀 더 높을 거예요. 2030 청년들, 젊은 층도 전반적으로 여당 성향입니다.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신당했잖아요. 완전히. 배신 정도가 아니죠. 자, 차라리 전 정권은 누가 그래요? 이전 정권은 비리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한테 피해는 안 줬다 이거야, 서민들한테. 근데 지금 정권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피해를 줬다 이거예요. 왜? 거지 된 거죠.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 그 말 들었다가 거지 됐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선거 심판이 앞으로 릴레이식으로 진행돼요. 일단 보선, 이 보선은 대선 전초전으로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4월달. 일단 2022년 3월 대선, 2022년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죠? 이거 사실상 6개월,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2022년 6월달 곧바로 지방자치제 선거도 있어요. 이렇게 3번의 선거가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과연 계속 정권을 잡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무작정 띄울까? 지금까지 띄운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못 잡거나 안 잡지 않았어요. 그냥 띄웠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현 정부는 저는 이거 해야 한다고 봐요. 부동산 대책 쇄신.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정책이 워낙 중요해요. 지금 집값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집값을 띄우고 있는데 무슨 전망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폭등론자? 정부가 못 나가지고 무능해갖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야. 개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폭락론자? 자꾸 정부를 갖다가 찬양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잡힐 것이다. 개뿔 뭐 잡히기는 잡힙니까? 오히려 집값을 띄우고 있는데 투기 세력이 양성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먼저 최고 책임자는 누군지 알겠죠? 집값 주도 성장을 당장 중단해야 돼요. 그 전에 소득 주도 성장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집값 주도 성장이에요. 부동산 부양책. 이거 옛날에 그 기자회견 때 부동산 부양책 쓰지 않는다고 최고 책임자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은여중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거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선거에서 본인들이 이기려면. 두 번째, 부동산 담당자 집값 실패했습니다. 이거 전원 경기를 해야 돼요. 경기를 해도 10번은 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국토부 장관
부총리 뭐 하고 있습니까? 경질은 해도 10번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잡고 있으니 그것은 본인이 집값 찌우겠다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가. 언제까지 천년만년 과연 정권이 유지될까요? 너무 오만방자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자, 이 두 가지를 시행했으면 부동산 원상복귀, 즉 특별대책위원회를 마련해서, 지금 이건 전시 상황이라고 했잖아. 무주택자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부동산 전시 상황 맞아요. 그러면 집값 하락, 원상복귀 그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집을 잡는다 추상적인 말 말고 원상복귀가 됐다 얼마만큼 하락시키겠다 해왔으면. 네 번째, 지금 뭐 부정부패네 무슨 특사경이네 무슨 부동산 뭐 감독원이네 이런 거 만들 때가 아니야. 제 말 맞잖아요. 본인들이 집값 띄워놓고 무슨 뭐 그런 걸 만들어요. 아예 그냥 이런 사람들 다 물갈이 해가지고 이거 해야죠. 그러면 네 번째, 불필요한 대책은 빨리 폐지시켜야 돼요. 지금 쓸데없는 대책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청약 가점으로만 가는 거, 뭐 전월세 3법, 핀셋 규제, 이딴 것들 빨리 없애야죠. 그 다음에 강력한 대책 추진. 이제는 진짜 강력한 대책들,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환수한다든가, 누진세 때린다든가,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분양 원가 공개한다든가, 뭐 9억 이상 아예 대출 금지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집값 잡는 데 먹혀요. 이런 것들은 쓸데없이 맨날 다른 것들만 자꾸 규제를 하니까 도움도 안 되죠. 풍선 효과 되게끔 찔끔찔끔 해야 되고. 자, 결국 여섯 번째, 부동산 투기 근절,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과세해야 돼요. 이번에 1주택자들 세금 너무 많이 나왔는데, 좀 돈 많이 이렇게 집 비싼 거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때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현 정부가 세금밖에 모르는 정권밖에 더 돼요? 다주택자들은 아예 그냥 징벌적으로 때려버려야 돼. 징벌적으로. 왜? 아주 고약합니다. 얼마 전에 팔라고 말을 했는데도 안 팔았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면 아예 엄청난 과세를 때려도 할 말이 없는데, 본인들이 다주택자인지 몰라도 봐주고 있어요. 봐주기. 언론, 기업, 이런 언론들 특히 막 집값 계속 띄우고 있어요. 언론들, 기업 특히 뭐 건설사, 이런 사람들 투기 조사해야 돼. 개인을 조사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조사해야 한다고요. 이런 기업들을. 그러면 이 6가지가 순환적으로 되면 부동산은 쇄신이 됩니다. 첫 단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바로바로 잡힐 수가 있어요. 자, 전국 방방곡곡 풍선 효과. 지금 세금에 눈이 멀었죠. 전국이 다 집값이 올라가야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지금 파주 풍선 효과 여기 왜 안 눌렀어요? 이번에 눌러버렸어야지. 그 다음에 천안 계령 풍선 효과 왜 안 눌렀어요? 눌러버렸어야지. 그 다음에 풍선 효과 울산, 포항, 창원을 비롯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 뛰고 있어요. 왜 안 눌렀어요? 이거는 누구는 그래요. 어떤 일정 기준이 성립이 돼야 조정지역을 만들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한국감정원 형편없이 다 시세 낮춰놨고, 그 한국감정원으로 어느 세월에 그 이게 집값이 뛰었다는 것을 어느 세월에 알아요. KB 시세처럼 정확한 것으로 딱 한다면 진작 조정지역 됐겠죠. 아니, 조작감정원이 무슨 뭐 얘들 제대로 파악한다고. 부산 김포 조정지역 이거 한번 보세요. 즉시 급락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풍선 효과. 이 네모박스 봤더니, 자, 강서구는 조금 풍선 효과가 약간 나타났어요. 그리고 파주시 보세요. 2등 했네요. 전체 2등. 역시 풍선 효과 엄청나죠, 파주. 전국 9단위, 10단위는 2등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네모박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기 이번에 조정지역 안 하니까 날아가잖아요. 역시 8위. 6위에 꼭 8단계나 뛰었어. 경기도 고양시 밑에. 경상도 창원시 진해구. 여기 창원도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30계단이나 뛴 지금 8위.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9위 유지. 경상도 지금 양산시도 폭등하고 있어요. 10위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풍선 효과 제대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추락하고 있고 나오죠? 울산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경기도 김포 엄청나게 추락을 했어요. 보세요. 여기 14, 14단계나 추락을 했어요. 이제 아마 김포는 제가 보기에는 게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부산, 연제구, 뭐 해운대구, 아무튼 지금 급추락하고 있죠.
마산, 아까 그 창원시 마산 회원구 여기 또 올라가고 있네요. 부산 진구 급추락하고 있고, 경상남도 사천시 145계단이 올라가고 있어요. 즉 조정적으로 묶인 것들은 하나같이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풍선 효과로 날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울산, 동구, 뭐 부산 사구, 경상북도 포항 여기 다 지금 날아가고 있죠. 왜? 풍선 효과로. 대구, 서구, 부산, 사상구 여기도 날아가고 있네요. 풍선 효과로. 충청도 볼까요? 계룡시, 제주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서귀포시. 안동, 거제 어떻습니까? 다 지금 빨간색 날아가고 있죠. 지금 지방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세다고요. 지금 이렇게. 충청부터 음성, 인천, 하다못해 인천까지도 이렇게 뛰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할 게 있어요. 조정지역은 올라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지역 옆에 붙은 뭐 구라든가 또는 인근 도시들 지금 풍선 효과가 어마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연도별 동향.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번에 막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많이 뛰었죠. 이거 KB 시세예요. 근데 한국감정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오른 것처럼. KB는 지금 2020년에 엄청 뛴 걸로 돼 있죠. 여기. 자, 매매 가격. 실질적으로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어찌됐거나 지금 하락 추세잖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강북 강남 구분했는데 하락 추세에서 현재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직은 0이 아닙니다. 저 좀 더 내려와야죠. 여기까지는 내려와 줘야 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바로 여기서 맴돌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지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제 올 겨울에 추락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매매가가 지금 불안한 요인도 있어요. 서울 연도별로 보자고요.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 2020년이라고 써있죠. 이게 지금 축 올라갔다가 급추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은 0은 아닌데 여기가 0이거든요. 0까지는 좀 남았죠. 자, 0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리막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잡아줘야 돼요. 자, 그 전에 지금 연도별로 쭉쭉 봤을 때 지금 2018년이 제일 많이 떨어졌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다 이 0 위에서 다 놀았죠. 그래서 지금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흐름에서 좀 마이너스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폭탄 좀 터진 게 있죠. 공시가 현실화율 90%, 1주택자 보유세도 세게 때렸죠. 2020년 지금 현재 자, 잠실주공 16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838만 원인데 2025년에는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레만 대치페리스 현재 29억인데 1,700만 원 되던 사람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2025년에. 한남더일 지금 현재 37억 정도 하는데 현재 3,900만 원 낸다면 나중에 7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다주택자는 끔찍합니다. 자, 강남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현재는 4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자, 대략 한 24년경에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세 개를 가지고 있다. 강남 두 개에 마포 하나. 이 사람 현재는 2천만 원대 세금 나가지만 자, 약 2024년 후에 3억 7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못 견디겠죠, 이제. 다주택자들. 현재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양도세에 비해서는 이게 세 발의 피야.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상당히 불만인 게 지금 이거 때릴 걸 여기다 때려야 하거든요. 지금 봐줄 이유가 없어요. 다주택자도 뭐 빌라, 오피스텔 가지고 있고 아파트 조그마한 거 뭐 이렇게 갖고 있고 돈이 얼마 안 되는 다주택자들은 생계형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아예 찔이 나쁘게. 이 사람들 찔이 나쁘잖아요. 강남만 지금 몇 개 갖고 있어요. 완전 투기꾼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예 폭탄을 때려버려야지. 2천만 원이 뭐예요? 아예 그냥 한 방에 때려도 돼요. 3억씩. 남의 돈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 거예요. 자, 서울 집값 5년 주기 하락 진입. 지난 20년간 서울 집값 5년 주기로 대충 보면 5년 주기 맞아요. 98년 여기 자, 회사가 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번에 2005년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이었는데 지금 19년, 20년도 뛰었기 때문에 7년이 뛰었네요. 아무튼 이 5년 주기를 봤을 때 지금은 7년간 뛰었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됐어요, 이제. 그쵸?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부정이 지금 53.0.
긍정적이다는 지금 42.7, 일부는 30%로 추락을 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국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네모박스 친 이분이 문제야. 이분이 집값 떨어뜨릴 생각이 없는 거야. 이분이. 자, 정당 지지도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지금 뭐 힘도 못 쓰고 있는 당인데 거의 지금 똑같잖아요. 오히려 서울, 부산은 밀렸어요. 여당이 야당한테. 이번에 아마 보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완패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부동산으로. 자, 부산 경남권 하락장. 여러분들 지금 부산 경남에 사시는 분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부산 보세요. 이거 2018년 여기 6년 17년부터 빠졌거든요. 18년 19년 여기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봐봐요. 이게 0이야. 0 밑으로 부산 전체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사상구, 동구 뭐 할 거 없이 다 추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여기 그러면 자, 올 들어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 이게 2019년이에요. 자, 모두 경남권이 경상도가 싹쓸이 했습니다. 하락. 이때 서울은 엄청나게 올라갔을 텐데 뭐 10%부터 4%까지 여기에 10%는 엄청나게 추락한 거예요. 반토막 추락했다는 거예요. 2019년 이렇게 추락했던 게 2020년 이제 막 날아간다고 해서 못 잡아서 안 달란다. 그런 사람들은 또 한 번 제가 보기에는 지방까지 돌아다니면서 투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또 한 번 눌려야 돼. 그러면 정부는 다시는 회복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아예 그냥 싹을 밟아버려야 하는데 또 집값을 띄운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메트로시티 5억 6천대가 4억으로 거의 막 추락. 노블파크 5억 9천대가 5억으로 트리비안 5억이 3억대로 센트럴파크 5억 2천이 4억대로 이렇게 급추락을 했죠. 자, 이제 김포를 꽉 때려버리니까 파주가 나잡아봐라고 올라왔네요. 그죠? 대구를 꽉 누르고 부산도 꽉 눌러버리니까 울산, 경산이 나잡아봐라고 올라왔어요. 자, 이거 두더지 잡기식. 언제까지 이런 뻔히 보이는 집값 띄우는 거 뻔히 보이는 이 쇼를 계속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부산, 김포 벌써 급추락, 서울 집값 12월 대붕괴. 오늘은 하락에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들에게 맞춰봤습니다. 전국이 부동산 풍선 효과로 불장으로 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과 지방은 아직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입지와 타이밍의 선택, 소액 투자를 하고 싶어서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